예, 주지 않으면 빼앗아라. 접니다. 오늘 광주에서 칼부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단은 여고생 한 명이 죽고, 여고생 한 명이 어떻게 잘못되고, 남자 고등학생 한 명이 이제 중퇴라고 하는데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뭐든지 잘 해결되길 빕니다. 귀가 중 10대 피습 목 부위 여러 차례 찔려 사망. 참 안타깝네요. 이게 마음이 먹먹하고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리면 그게 장난이 아닐 텐데 그걸 도우려던 남학생이 달려왔는데 남학생도 결국 이제 부상을 당했고 피의자는 11시간 만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이제 순천 사건이라고 하죠. 그 옛날에 그 누구였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따라가서 그냥 저지른 그 사람이 있었죠. 누군지 신상도 공개됐었는데 얼굴만 기억나고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네, 아무튼 이 묻지마 이상동기 범죄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슬슬 시작되죠. 이게 날씨도 덥고 막 뭐 하고 하니까 슬슬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새벽 광주 도심에서 귀가하던 고등학생 한 명이 괴한에게 습격당해 숨지고 이를 도우려던 고등학생 한 명도 다쳤다. 2년 전 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모모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5일 오전 찾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고등학교 앞 인도. 불과 몇 시간 전 인근 고등학교 2학년 A양과 B군이 습격당한 곳이다. 현장 곳곳에는 A양의 혈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남아있어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짐작했다. 경찰이 혈흔을 가리기 위해 모래를 뿌려놨지만 채 마르지 않은 붉은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평소 인적이 드문 곳이라는 경찰 설명처럼 한낮에도 이 일대는 한산했다. 바로 앞 6차선 도로에는 차량만 간간히 오고 갈 뿐 보행자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사건 현장은 대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 등이 모여있는 학교 부지와 아파트 공사 현장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주변에 상가가 없어 유동 인구가 적고 인근 아파트 단지와도 떨어져 있어 평소에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라고 주민들은 전했다. 피해 현장 인근 중학교에 다닌다는 이정담, 오성우 군은 오늘 오전 부모님이 학교 근처에서 칼부림이 일어났으니 조심하라고 연락해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며 이 길은 원래 미친놈들 지나가는 길에 들렀대. 이 미친놈들아 좀 조심하라고. 이렇게 안전불감증이라니 이렇게 감이 없어요 지금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애새끼들이 아무리 호기심이 있어도 그렇지 궁금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지. 정신병이 빠진 새끼들 진짜. 이 길은 원래 사람이 거의 없고 가로등이 있어도 밤에는 무서워 잘 이용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가끔 다니던 길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 너무 안타깝고 무섭다고 덧붙였다. 그래 앞으로 다니지 말렴.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11분께 12시 11분이면 요즘 애들 이제 스터디 카페 이런 데 많이 가니까 그런데 끝나고 이제 나온 거겠죠. 공부를 하고 나온 걸 텐데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 중이던 고등학교 2학년 A양이 C씨가 24살이라고 합니다.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렸다. 당시 건너편 인도를 지나던 고등학생 B군도 A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갔다가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다쳤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군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그거라고. 근데 이게 다른 일보를 찾아봤는 데는 거기서는 중태라고 또 나옵니다. 이게 잘 모르겠어요. A양과 B군은 서로 다른 학교 재학생으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 안타깝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정말 자기 친족이나 가족이 아닌 이상 나서지를 못하게 돼요.
일면식도 아니, 왜냐면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휘말렸다가 결국 이제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니까. 예. C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범행 11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 24분께 광산구 월계동 자택 앞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의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C씨는 당시 살자할 장소를 찾기 위해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하던 중 혼자 지나가던 A양을 보고 살인 충동을 느껴 미친놈이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살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미 계획을 좀 했던 범죄라고 봅니다. 왜냐면 소지하고 있던 흉기가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하고 자기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로서는 잘 이해가 갈 수 없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저는 게다가 무직이고 하니까 자기 안에 어떤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은 극단적이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쉽지가 않다.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찌 됐건 여러분 뭐 탈주 못하면 여기 계속 살아야 돼요. 그리고 탈주 안 해도 이런 애들은 탈주 하더라도 이런 애들은 있어. 어느 나라 가든 있어요. 뭐 부탄 막 뭐 소말리아 막 이런 데서도 있어. 물론 거기는 이런 애들이 다수죠. 해적이 국민 스포츠니까. 근데 그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자기를 찔러서 어떻게 하려고 할 계획이었다라는 거는 저는 생각되지 않고요. 뭐 제가 방구석 프로파일러로서 이 사람의 심리를 좀 훑어보자면 이 사람도 24살이고 막 뭐 무직이고 하니까 자기 안에 어떤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지나가는 어떤 여고생을 이렇게 보고 자기가 이제 사실 여고생의 자기가 흉기도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 입장에서 뭐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 그렇게 지금 참변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다. C씨는 평소 정신질환 병력은 없었고 근데 아마 정신질환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면 정신질환이나 어떤 분노조절 장애나 뭐 이런 게 생각이 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이로 저지른 일이라는 거죠. 어떤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이게 차량을 가져고 그 차량을 대고 자기가 소지한 흉기를 통해서 이 여학생에게 이제 그렇게 했다고 이제 나와요. 다른 기사에서는. 제가 무등일보 이제 어떤 그만하겠습니다. 일보로 이제 보고 있어서 그런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번 사건이 2년 전 아니구나. 경찰은 살자를 계획한 경위와 흉기 소지 목적 등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살자도 살자인데 어떤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사건은 2년 전 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지난 2024년 9월 26일 맞아 박대성 맞아 이 사람이었어. 새벽 12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거리에서 박대성 31살은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D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박대성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간 갈등 등 개인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8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앞서 2023년 서울 신림역, 경기 분당 서현역 등지에서 이상동기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신설하는 등 특별치안 활동을 강화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규칙성이 없어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사 범행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뚜렷한 동기가 없는 이상동기 범죄는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으로 총 127건으로 집계됐다. 줄고 있네요, 나름. 신기하네. 나는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줄었지? 난 늘 줄 알았는데. 근데 분명히 저는 이 이상동기 범죄는 뭐 지금 당장은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막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인간이 이제 동기를 상실하게 되면 진짜 그때부터 괴물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근데 이 사람도 어떤 동기가 없다기보다는 동기가 없는 행동은 없는 것 같고 동기가 굉장히 극단적이고 위험하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체면이나 이런 걸 차리기 위해서 혼자서 스스로 이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사회에서 이제 많은 정보나 이런 걸 얻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억울한 거야. 이 사람들이 게다가 분노도 차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죠.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히 욕하고 이럴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그냥, 왜냐면 여러분은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위소득 300만 원도 안 되는, 한국인들은 돈이 진짜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부대끼고 살아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 밤에 다니지 마세요. 웬만하면 밤에 다니지 말고, 그렇다고 밤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뭐 조선 막 이런 애들 신림역에서 막 한 거 보면은 그냥 대낮에 그냥 그런 짓을 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밤에 다니는 것보다는 낮에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대처가 다를 거고요. 앞서 2023년 서울 신림역, 경기 분당 서현역 등지에서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신설하는 등 특별치안 활동을 강화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타깝네요. 근데 이게 여자 고등학생이 이렇게 참변을 당한 게 특히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좀 할 말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 있어서는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날 거고, 분명히 이제 경쟁에서, 우리나라처럼 경쟁적인 좀 사회에서는 경쟁에서 진 어떤 그런 그게 나와요. 경쟁에서 진 어떤 개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개체들이 예전에는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냥 졌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정말 졌다는 걸 인정 못하고 스스로 어떤 마감을 하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더욱더 악해지고 있고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 잘 챙기시고요. 저도 절대로 이제 이렇게 참변을 당하거나 이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많이 대비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